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물질과 에너지 순환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 내에서 에너지 순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죠.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지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차이 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 내부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결과라는 것을 먼저 보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의 각 권역에 영향을 미치죠. 기권에는 구름 발생과 날씨 변화, 대기 순환 등을 일으키게 되고 직권에서는 풍화와 침식 작용을 일으켜 지표의 변화가, 수권에서는 해수의 순환을, 생물권에서는 광합성과 생물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지구의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들이 순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적도에서 과하게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극쪽으로 보내고 에너지가 부족했던 대기와 해수는 다시 적도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요만큼의 면적에 작용을 한다면 위도가 올라갈수록 작용하는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은 같지만 그 양으로 더 넓게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양은 작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적도 부근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양이 일정하지만 그만큼 태양에서 받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게 되고, 극부분에서는 나가는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들어오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만큼 부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 붕괴열에 의해 발생하며 지진, 화산활동, 판의 운동 등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할 때 지구 내부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차이를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앞에서 봤듯이 방사성 원소 붕괴열에 의해 아주 고온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지진, 화산활동과 판의 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처럼 매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약 15도 정도이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으로 꾸준히 방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에서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은 달과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생기는 에너지고, 거리가 가까운 달이 태양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기권과 수권에 영향을 주어 물의 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죠. 수권에서 물이 증발하면 기권으로 이동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기권에서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응결되어 구름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빛 또는 눈의 형태로 지표면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표로 떨어진 물은 식물 뿌리에 흡수되기도 하며 지하로 스며들거나 지표를 따라 바다로 흘러가면서 지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의 상호작용 또한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지구 시스템 각 권 사이를 순환하고 각 권역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증발량은 강수량과 같고 해양 증발량은 해양 강수량과 육지에서 해양으로 나오는 유수량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육지 강수량은 육지 증발량과 해양으로 빠져나간 유수량을 뺀 값과 같다라는 걸 그림 보고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탄소 순환과 에너지 흐름 보겠습니다. 탄소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근원으로 다양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지구 권역에는 다양한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기권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고 수권에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수소 이온 상태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강의 영상에서 초기 지구는 화산 활동이 많아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있었지만 바다가 형성되면서 대부분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고 했단 말 기억나죠? 그리고 직권에는 광물과 석회암 등 암석 내 고체 상태로 분포하며 지구 전체 탄소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물에는 흑연, 다이아몬드, 방해석 등 광물 내 고체 상태로 탄소가 존재하고 석회질의 생물 골격이나 탄산칼슘이 바다에서 침전되어 만들어진 퇴적암의 한 종류인 석회암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에서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유기화합물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 권역에 있는 탄소들이 여러 작용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저장되는 광합성을 통해 생물권의 유기물로 저장되고 해수에 녹아 탄산이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생물체 유기물로 저장된 탄소 일부는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거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되어 직권의 토양으로 이동하게 되죠. 토양으로 이동한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이동하거나 오랜 기간을 걸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저장된 탄소는 인간에 의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수권에 녹아들어간 탄소는 수중생물에 흡수되거나 탄산칼슘, 즉 석회암으로 침전되어 다시 직권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직권에 있던 탄소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화산활동으로 통해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의 각 권역의 상호작용으로 탄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순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암석의 순환입니다. 암석의 순환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암석의 순환 또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떤 원리인 줄 알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암석 순환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풍화와 퇴적 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퇴적암이 형성되고 그 퇴적암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고온 고압을 받게 되면 변성암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오래된 지각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게 암석 순환에는 풍화, 침식, 퇴적 과정과 냉각, 변성, 용융 과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